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상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지했듯이 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중 5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기계 재료학 내용으로서 생략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0장 금속 주조 공정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금속의 주조 공정은 이번 챕터에서는 주조 공정 과정, 절차죠.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주조 공정과 관련된 인자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볼 예정인데, 사실 우리가 주조 공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공학적인 그 이론,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먼저 갖춰져야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왜 이런 공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과정에서는 금속 어, 용융된 금속의 주형 투입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응고가 이루어지고 응고된 주조품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당연히 이제 배울 것이고요.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유동 특성 그리고 게이트 시스템. 이 게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용융된 금속을 떤 경로를 통해서 어, 그 주조 틀 안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당연히 원활한 유동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용융 금속의 응고와 냉각 특성을 배우고요. 주형 재료의 영양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조 공정과 관련된 인자 간의 연관성으로 용융 금속의 유동, 그리고 응고와 냉각 특성, 그리고 주조품의 결함에 대해서 오늘 모두는 볼 수 없겠죠. 하여튼 볼 예정입니다. 자,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의 응고가 되겠습니다. 응고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응고는 상변화 과정입니다. 액체, 즉 용융된 금속이 단단한 금속, 말 그대로 고체 상태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용융된 금속을 주용에 공급할 때 우리는 만약에 주변의 온도가 용융된 금속의 온도와 유사할 경우에는 당연히 응고가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주변 온도에 따라서 냉각 과정이 사실 결정이 됩니다. 주조품의 결정, 크기, 구조의 크기, 형상, 균일성, 화학적 조성에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주조품 전체적인 성질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전체적인 성질이라면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주조품의 성질이라고 하면 바로 주조품의 기계적인 성질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형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 또 하나 그 소재가 언제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깨어지는지, 파괴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기계공학자들에게 필요한 기계공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조품의 전체적 성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금속의 응고 단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조금속의 종류, 그리고 물론이죠.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응고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조금속과 주용의 열적 성질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용융된 금속이 응고하는 그 과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되겠죠. 주조품의 부피, 부피 역시 열 전달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부피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 열 전달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 간의 기하학적 관계. 여러분들이 열 전달 계수를 공부하셨겠지만 열 전달이 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표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냉각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 전달을 수월하게 하는 부속 장치를 보면 그 표면의 표면적을 매우 넓히기 위해서 주름이 지거나 아니면 그 핀 같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구조물을 인위적으로 많이 배치해 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주형의 형상. 이 역시 마찬가지죠. 뭐 부피라든지 기하학적 관계, 그리고 아무리 같은 부피더라도 주형의 형상에 따라서 당연히 응고의 특성, 열 전달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 금속의 응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순수 금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수 금속이라고 하면 금속은 금속인데 다른 어떤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정말 순수한 금속을 얘기를 하죠. 의미를 합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응고점이 존재한다. 순수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응고점이 뚜렷이 존재합니다. 성질이죠.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660도, 그리고 순철 같은 경우에는 1537도, 그리고 텅스텐은 3410도가 이미 정의된 응고점이 되겠죠. 즉 일정한 온도에서 순수한 금속은 응고가 일어납니다. 자, 온도가 응고점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열이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이 발산하기 때문에 응고가 될 때 열이 외부로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잡열이 발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속 내부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해보면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잡열이라고 하면 융해열, 뭐 증발, 뭐 기화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승화열 등이 우리가 잡열이라고 하는데 뭐 승화열, 승화열은 뭐 그런 거죠.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기체로 변하거나 혹은 이제 그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어, 나머지는 뭐 증발열이, 융해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X축이 시간, 그리고 Y축이 density. density가 뭐죠? 밀도죠. 밀도가 되겠습니다. 리퀴드 상태, 즉 액체 상태의 금속이 금속의 온도를 점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자, 액체 상태가 점차 그 응고되고자 할 때 온도가 점점 떨어질 때 density는 밀도는 점점 커지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고체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가 가장 낳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상식이겠죠. 다만 온도가 이 잡열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에서 밀도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고체가 된 다음에 온도가 점차 떨어질 경우에 온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경우에 밀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는 액체 영역, 여기에서는 고체 영역, 그리고 가운데 지점에서는 바로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 상태로 존재하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금속의 냉각과 응고 보시면 수축 시에 얘가 밀도도 달라지고 부피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축 시에 균열과 기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주형의 부피는 일정한데 금속의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균열이나 기공은 결함이죠. 제품의 결함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이 결국에는 기계적 성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상식이죠. 그래서 주조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수 금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융 금속의 전면 응고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solidification front, 고상 액상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이 주형 벽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중앙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주형에다가 금속을 넣어놨어요. 죄송합니다. 용융된 금속을 넣어놨어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상온이죠. 상온 분위기 속에 넣어놨고 여기는 아주 뜨거울 거예요. 1000도가 넘는 용융된 어, 용융된 금속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뭔가 벽면에서부터 신기한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상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응고되는 그 면들이 점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우리가 그때 그 용융 금속 그 인터페이스 부분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당연히 고체가 요 표면 7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7이라고 하면 뭐 뭔가 오싹하고 차갑고 그리고 뭐 냉기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오는데요. 그 7 영역이 바로 벽면이 바로 7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체가 시작돼서 중앙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인터페이스 부분을 우리가 응고 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응고된 금속은 나중에 완전히 응고가 된 이후에 주형으로부터 분리된 후에 자연 냉각을 겪게 됩니다. 자, 금속은 냉각과 응고 시에 수축을 한다.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마이크로 균열 및 마이크로 균열, 마이크로 균열은 뭐 미세 균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균열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게 상변화할 때 또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기계적 성질이 저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구조. 우리가 결정 구조를 보면 중앙부보다 벽면에서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이 결정 구조를 보시면 뭔가 여기는 길쭉길쭉한데 여기는 길쭉길쭉하죠. 근데 벽면은 매우 조밀하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동글동글하게 막 무언가가 막 붙어 있어요. 결정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어, 등축 결정을 갖는 쉘 형태의 응고 스킨을 생성한다. 결정들은 주형 외부로 향하는 열전달과 반대 방향으로 성장한다. 이쪽에서는 뭔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뭔가 조그만한 그 것들이 막 생기죠. 사실 방향성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면 쪽에는. 그런데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딱 잘라 보니까 뭔가 길쭉길쭉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얘가 결정들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막 성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정 격자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그리고 왜 하필 가운데로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생성되느냐? 이건 바로 열 전달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얘네들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열 전달은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에서 무조건 가장 가까운 경로를 따라서 외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열은 외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어, 열이 외부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 전달과 반대 방향으로 결정들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7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영역은 named so because it occurs at the wall of the mold. 그러니까 몰드의 벽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7영역이라 부르는데 where the wall chills material. 이 벽면이 그 소재를 아주 차갑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Here is where the nucleation phase of solidification process take place. 이게 뭐냐면요. nuclear nucleation nucleation이 이게 바로 이제 핵이 생성되는 단계죠. 핵화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solidification 즉 응고가 일어날 때 그 결정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핵들이 생성이 돼야 돼요. 핵이 결정입이 만약에 어떤 어린 순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정핵은 뭐 씨앗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핵이 먼저 이 7벽면에서 생겨나야 그 위에 결정립들이 쭉쭉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크리스탈 그레인이죠. As more heat is removed, the grain grows toward the center of the casting.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These are thin, 매우 얇으면서도 long column, 길쭉길쭉하다. And perpendicular to the casting surface. 어떤 주형 표면에 수직하다. Which are undesirable because they have anisotropy property. 여기 보시면 anisotropy가 있어요. 이방성이라는 특성인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것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어, 그걸 한번 볼까요? 그 대나무를 한번 보면 대나무가 길이 방향으로는 매우 질기죠. 근데 왜냐면 섬유들이 그 자라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배열이 되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는 잡아당겼을 때 엄청나게 질기죠. 그런데 대나무를 이렇게 바닥에다 눕혀놓고 옆에서 측면에서 망치로 빵 때리면 어때요? 일그러져 버리죠. 이렇게 결이 있기 때문에 물성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애니소트로픽 재료다라고 이방성 재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금속 재료들은 등방성 재료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물론 금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막 확대를 해보면 등방성인 특성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방성의 특성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아주 매크로하게 아주 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금속들은 사실은 방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여하튼 자 다시 보면 finally
In the center of the equiaxed zone contained spherical, randomly and oriented crystal. Finally, in the center of the equiaxis zone. 여기에는 equiaxis zone이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형 주조 공정을 거치다 보면 여기 equiaxis zone이라고 해서 열 전달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어떤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관찰되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방향성이 없어요. 결정입들이 너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열이 이제 갇혀 있고 열 전달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방향 없이 얘가 이제 결정입들이 랜덤하게 오리엔티드 된 그런 결정들이 이제 관찰이 되죠. 우리가 여기 이제 사실 이런 그 결정립들은 크리스탈 그린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금속이라든지 그 합금의 단면을 쫙 확대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이제 결정 격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결정 격자들의 집합체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뭐 결정립이다라고 어, 결정이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이런 것들이 집합체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에 뭐 주상 결정이고 이런 용어들 배울 텐데 일단 페이지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 자, 피겨 10을 보면 schematic illustration of three cast structures of metal solidified in a square mold. 어떤 사각 형태의 몰드에 어떤 그 세 가지의 캐스트 스트럭처 뭐에 금속에 자 사각 몰드 안에서 응고된 금속의 세 가지 캐스트 스트럭처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가 퓨어 메탈이에요. 얘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순수 금속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솔루션 알로에 얘는 합금이에요. 그리고 C는 어, 어떤 그 뉴클레이팅 에이전트 핵재를 넣어 놓은 상태의 금속이 되겠죠.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금속은 사실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등방성 특성이 좋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떤 등방성이 아니죠. 이방성 특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좀 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the grain, macrostructure, 매크로라고 그 마이크로의 반대, 그 미시적인 것은 마이크로라고 얘기하는데 매크로라고 하면 우리가 거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grain인데 macrostructure, 어떤 거시적 구조물 어디에서 인곳 그리고 most casting 대부분의 주조물이라든지 어떤 인곳에는 세 개의 distinct 어떤 구분되어져 있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존이 존재한다. 7존 이런 거죠. 7존 여기 그리고 컬럼날 존 여기 컬럼 형태로 되어 있는 존 그리고 equi axis 존 가운데 등축존이죠. 이미 다 설명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등축 엑시스 존은 어, 이게 결국 이제 열 전달의 구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가운데서 이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 굵기도 사실 더 굵고
뭐 방향성도 사실은 없습니다. 되게 특이한 경우가 되겠죠. 자, 금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